예, 대화 모드로 돌아서는 듯 보였던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북한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을 또다시 규탄을 했는데요.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비판하는 언론 성명을 또 채택했다고 하던데요. 이 언론 성명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이 지난달 31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 어제 유엔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채택하기는 올 들어 벌써 6번째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중대 도발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언론 성명은 지난달 31일은 물론 4월 말에 이뤄진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문제 삼았는데요. 탄도미사일 발사에 실패했지만 발사 시도만으로도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게 유엔 안보리의 판단입니다. 현재 안보리는 여러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또 성명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안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결의와 제재가 완전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자,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보이기 전에는 대북 압박과 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미국의 강경 기조에는 현재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자 미국 정부는 강력히 규탄한다는 반응을 즉각 내놨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lls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including this failed missile test, that further raise tensions in the region and focus instead on taking concrete steps toward fulfilling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실제 미국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는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미국 재무부가 발표했는데요. 미얀마와 이란에 이어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명단에 올린 것으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전방위로 옥죄기 위한 강력한 금융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발효된 대북제재 강화법에 의해 그동안 미국 재무부는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지를 검토해왔고 104일 만에 미국의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아니지만 핵과 미사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다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지난 2005년에도 미국이 방코 델타 아시아를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글쎄요, 이번에도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은 국제금융망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미국과 북한의 금융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더욱 파괴력을 갖는 것은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과 북한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3국 금융기관이라도 북한과의 거래에 미국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지난 2005년 북한 정권을 떨게 만든 방코 델타 아시아 제재 효과를 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를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는 이 은행에 예치돼 있던 북한 김정일의 통치자금 2,500만 달러의 동결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한 곳이 아니라 북한 자체를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한 만큼 한층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실제 방코 델타 아시아 제재 때와 같은 효과를 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금융 거래가 없는 데다 북한이 방코델타 아시아 제재 이후 국제 금융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에 의한 제3국 금융기관 제재는 사실상 중국을 타깃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미중 관계도 이번 제재 이행에 있어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자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에 이 전략 대화를 한다고 하던데요. 자,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가 좀 비중 있게 다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6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8차 미중 전략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will and do talk about, and the SNED provides a platform for that, is the practical question of how to ensure that the pressure that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서도록 압박하는 방안에 중국과 머리를 맞댄다는 건데요. 이때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등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이미 미중 간에는 북핵 문제를 놓고 기싸움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북한 김정은의 구두 친서를 갖고 중국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는데요. 북중 간 관계 복원이 모색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지금은 대북 압박과 제재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 이견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의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조금 전에 외교정책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한반도 정책이 다뤄졌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외교정책 구상 발표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구상과 차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반도 정책도 예외는 아닌데요. 클린턴 전 장관은 먼저 핵무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미국에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학적 독재자가 북한을 이끌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미 동맹, 미일 동맹 등 동맹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All three countries contributed to it, and this month, all three of our militaries will run a joint drill to test it. That's the power of allies. 동맹이 미국을 특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만든다는 말도 했습니다. 걸핏하면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제기해온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의 차별화를 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어제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연설에서도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이 미국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며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맹들과의 관계를 해나간다면 결국 미국이 약해지게 될 것이라는 게 클린턴 전 장관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